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인공지능 개별 방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스템을 실제로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요.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일단 해보자 이런 접근법이랑 아니 먼저 이게 되는지 증명부터 하자 이 두 가지 방식. 그렇죠. 오늘 자료들이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개발자와 연구자, 이 두 그룹의 마인드셋 차이를요. 저희가 오늘 이걸 깊이 살펴보면서 왜 일단 부딪혀 보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증거 기반의 테스트 단계가 더 나은 AI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좀 아하 하는 순간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료에 아주 재밌는 비유가 나오죠. 바로 그 양동이 비유요. 아, 맞아요. 그 양동이 비유. 개발자는 뭐랄까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고 일단 물부터 붓는 사람? 네, 그렇죠. 반면에 연구자는 물을 붓기 전에 양동이가 물을 담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비유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죠. 그럼 먼저 일단 해보자는 개발자 방식. 이게 왜 매력적일까요? 속도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직접 해보는 거, 경험이나 직관을 써서 빠르게 만들고 또 반복하고. 네네. 자료에도 그런 인용구가 있어요. 사과 AI, 뭐 이미지 100장으로 일단 학습시켜봐. 잘 안 되면 그때 고치면 되지. 이런 마인드죠. 듣기에는 되게 시원시원한데요. 근데 그렇게 바로 뛰어들면 뭘 놓칠 수 있는 거죠? 바로 처음부터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구조적인 결함. 네. 물이 줄줄 새는 양동이에 계속 물만 붓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럼 정반대로 연구자 방식, 증명하고 해보자.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연구자들은 이제 실제 만들기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검증부터 하려고 해요. 아, 먼저 테스트. 네. 기술적인 한계가 뭔지 미리 파악하는 거죠. 자료 인용구도 아주 대조적이에요. 어떤가요? 이미지 100장, 이걸로는 정확도 97.5%는 절대 안 된다. 최소 10만 장은 필요하다는 걸 테스트로 먼저 증명해야 한다. 이런 식이죠. 와, 100장이랑 10만 장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채우기 전에 이 양동이가 튼튼한지, 크기는 적절한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되게 잘 드러낸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사과 인식 AI 만든 거요. 목표가 97.5% 정확도인데 학습 이미지는 100장만 쓰려고 했던 경우. 네, 맞습니다. 개발자는 일단 그 100장으로 모델을 만들었죠. 네. 자체 테스트에서는 뭐 한 80%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환경에 딱 적용하니까 정확도가 50%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50%요? 어우, 거의 못 쓰는 수준 아닌가요? 그럼 개발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조정만 했나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뭐 녹색 사과를 배로 본다든지 노란 사과를 레몬으로 이직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실수들을 잡으려고 계속 조정에만 매달렸다고 해요. 아, 그냥 땜질만 한 거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증상만 치료하는 거죠. 물 새는 양동이에 임시방편으로 테이프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근본 원인, 즉 데이터 부족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럼 연구자들은 같은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나요? 처음부터 100장은 안 된다고 봤나요? 네, 정확합니다. 10장, 50장, 100장 이렇게 작은 규모로 먼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결과를 미리 본 거군요. 네, 결과가 너무 불안정했고 이래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데이터로 딱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조정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갔군요. 그렇죠. 제대로 된 자원, 즉 10만 장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야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98% 정확도를 달성했군요. 와, 네, 처음부터 제대로 된 크기에 그리고 튼튼한 양동이를 준비한 셈이죠. 이게 참 들어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소통의 어려움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쪽은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이거 봐라 안 된다 이러고 다른 쪽은 아니 일단 좀 더 해보자 더 노력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연구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개발자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방법을 더 찾아봐, 좀 더 조정해봐 이렇게 반응하기 쉽거든요. 그 간극이 문제네요. 네. 하지만 이 두 접근법이 꼭 충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면 시너지도 낼 수 있다는 점도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시너지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연구자가 100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딱 결론을 내렸을 때 개발자가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실용적인 아이디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거요? 그럼 데이터 증강, 어그멘테이션은 어때요? 원본 이미지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데이터 양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기법인데 이걸로 100장을 한 1만 장처럼 보이게 만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 데이터 증강. 그 방법이 있었네요. 원본 데이터를 살짝 비틀거나 색깔 바꾸거나 해서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네, 못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과가 어땠나요? 효과가 있었어요? 네. 연구자가 그 증강 기법을 적용한 접근법을 다시 엄격하게 테스트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정확도를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 90%면 그래도 꽤 괜찮은데요? 그렇죠. 완벽하진 않아도 훨씬 나은 결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엄격한 검증이 만났을 때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발자의 현실적인 아이디어랑 연구자의 철저한 검증이 결합된 거네요. 네. 적절한 양동이를 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채우거나 확장하는 영리한 방법을 함께 모색한 거죠. 결국 핵심은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추측이나 희망의 기대는 일단 해보자. 방식은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렇죠. 물이 셀 수 있는 양동인 거죠. 반면에 증거와 테스트에 기반해서 증명하고 하자는 방식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튼튼한 양동이처럼요. 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탄탄하게 가는 거죠. 이게 비단 AI 개발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이나 삶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보통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에이, 일단 해보자. 이런 편이신가요? 아니면 먼저 좀 따져보고 시작하자. 이런 편이신가요?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이런 일단 실행 대 사전 검증 사이의 긴장감을 어디서 느끼시는지 한번 자신의 스타일을 돌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